안녕하십니까. 미즈놀 팀장입니다. 2021년 들어서 처음으로 열렸던 주식시장 많이 놀라셨죠? 완전 피바다로 범벅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미즈놀과 함께 하시면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즈놀과 함께 하시면 하락장에서도요, 큰 수익은 아니지만 괜찮은 수익 꾸준히 낼 수 있습니다. 주린이 때 기억하셔야 될 것, 미국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배운 살아남는 법을 끝까지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식시장이 왜 이 모양이었는가, 왜 피바다였는가, 그리고 이 가운데 저희 미즈놀에서 함께 공부하는 몇몇 종목들에 대한 분석 함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렛츠고!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놀자 미즈놀 팀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지금 직관적으로 보는 이 사이트, 와, 피바다를 넘어서 완전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근데 빨간색을 오래 보니까는 이쁘기는 하네요. 정말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은 오늘 하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주식의 하락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 같은 날이 정말 일주일 가운데 월, 화, 수, 목 4일 정도가 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 정도가 살짝 반등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하락장의 모습인데,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본격적인 하락장이 어떤 맛인지를 맛배기로 보여준 날이었는데, 그 맛배기로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됐는데 꼭 보여주네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직관적으로 보는 것처럼 올랐던 주식이 별로 없는 하루였습니다. 테슬라, 코스코, 별로 없는. 엔비디아도 오늘 참 잘 갔었는데 먹은 거 다 토해냈고요. 근데 오늘 같은 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바로 미즈놀과 함께하는 팀장이 이야기하는 종목입니다. 테슬라, 스퀘어, 팔란티어, 그 다음에 팀장이 이름을 걸고 여러분께 추천했던 GDRX. 요 종목들은 이따 끝날 때쯤에 제가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피바다로 끝났는가? 일단 3대 지수 보면은 다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 1.25, 나스닥 1.47, S&P 500 1.48. 그렇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한 12시, 뉴욕 시간 기준으로 한 12시 정도 때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자동으로 유입이 되면서 그나마 조금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선물시장, 지금 시각이 서부 시각으로 오후 지금 6시 정도거든요. 근데 서부 시각으로 6시 정도에 지금 선물시장 보면, 네, 일단 하락으로 꺾였다가 살짝 좀 올라오긴 했지만 거의 보합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면 되고요. 오늘 야후 파이낸스에서 얘기한, 그다음 여러 뉴스에서 이야기한 오늘 그럼 하락의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여전히 잡히지 않는 미국 지금 코로나 확산세의 무서움에 대한 부분이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조지아주의 선거입니다. 지금 조지아주 내일로 지금 다가온 조지아주의 선거인데요. 여기 부분을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일이 조지아주의 상원 선거 결선 투표가 있는 날이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공화당이 무난히 상원은 차지할 것으로 봤었는데요. 지금 근소한 차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상원 선거에서조차 민주당이 먹게 되면 정말 블루웨이브라고 하죠. 블루웨이브. 상원 하원 다 먹고 대통령까지 하면, 시장은 사실 이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은 법인세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상원까지 민주당이 만약에 차지하게 되면 법인세,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인세가 지금 21%에서 28%까지 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이 인상이 되고요. 규제도 확대가 되고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시장장에 반영이 되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가능성은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공화당이 될 수도 있고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상원은 공화당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지가 않고요. 부수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렸던 뉴스는 보리스 영국 총리, 영국이 지금 치열하거든요. 아주 심각하거든요. 3차 전국 봉쇄령을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지금 심하니까. 와, 미국도 말 안 듣지만 영국도 정말 말 안 듣네요. 어쩐단 말입니까? 응? 이 모든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사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악재들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 주식시장이 지금 2021년 들어 첫날이었는데 완전히 폭락. 와, 세상에 이런 폭락은 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돋보이는 종목이 있었으니 여전히 우리의 종목 테슬라였습니다.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자동차 출하량 소식에 전 거래일 대비 약 3.4%, 3.42%가 오른 729불 77달러의 장을 마쳤고요. 더불어서 바닥을 지지하고 알리바바의 후폭풍을 좀 맞았던 전기차 3인방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지아주의 상원 선거 결과가 시장을 이렇게 지금 뒤흔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식 시장이 이 워싱턴이 정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지아주는요,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당초에 이번 상원 선거에서 최소 한 석은 공화당이 가져갈 것으로 거의 확신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건 미국 현지에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게 되고, 뭐 오차 범위 내에서의 박빙 양상을 보이던 선거 레이스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역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사전 선거 열기가 뜨거운 점도 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블루웨이브를 반기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이 다 먹게 될 경우에는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법인세 인상, 각종 세율 인상, 규제들의 확대,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게 사실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투자 심리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바이든주라고 일컬어지는 신재생 에너지주,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제일 올랐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블루웨이브가 돼도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데요. 일단 블루웨이브가 되면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차지하면 첫 번째 좋은 게 뭐냐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실시가 되고 그리고 무난히 통과가 되거든요. 지금 공화당에서 발목을 잡고 있어가지고 지금 안 된 건데,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스티뮬러스 체크 2,000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600불 말고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게 되고, 뭐 민주당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다 통과가 되죠. 더불어서 이제 1월 21일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출연하게 되면 엄청난 규모의 쏟아부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이 2,000불의 이 체크를 받게 되면 그 현금 유동성들이 분명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오늘 제가 저희 미가분 한 분하고 이렇게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런 일종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도움을 받은 그러한 머니로 작년에 주식 투자를 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so smart. 그러니까는 1년 동안 렌트비를 안 내도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법적으로. 그랬더니 이제 그 비용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수익이 되게 좋으셨던 거예요. 굉장히 제가 똑똑하다, 정말 똑똑하다 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분도 저에게 또 후원까지 또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버냉키는 미국의 제로금리가 4년은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일시적으로는 블루웨이브가 되면 일시적으로는 시장이 출렁일 수 있지만, 저는 출렁임은 잠시요. 오히려
시장이 더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모습이 아닐까. 긍정의 효과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인세는 인상이 될 겁니다.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쏟아짐, 그 다음에 개인의 스티뮬러스 체크의 신속한 통과, 지금 그 나온다 안 나온다 때문에 사실 12월 한 달 동안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자, 그런 거를 반영하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 선거 결과 일단 지켜봐야겠죠.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스퀘어인데요. 오늘 스퀘어의 일봉 차트와 분봉 차트를 봤더니 굉장히 흐름이 일치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일봉 차트거든요. 자, 오늘 이 어려운 장에서도 물론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좀 달리긴 했지만 이 어려운 장에서도 스퀘어가 221불 16으로 1.62% 상승한 데 마무리가 됐거든요. 지금 차트상의 모습을 보면 음봉이 달리긴 했지만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가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주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스퀘어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피바다인 장세에서도 갈 종목은 간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퀘어,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요.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 이렇게 꼼꼼하게, 차트 갭을 메꿔가면서 진행하는 모습이 저는 가장 오히려 이제 테슬라보다도 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종목의 모습이. 자,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 729불 77센트로 744불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3.42%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4일 연속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왜 S&P 500 지수에 편입되어야 되는지,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되거나 하면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 정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장이 좀 좋았다고 한다면 오늘 750까지도 무난하게 치고 올라갔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야, 말로만 듣던 테슬라의 천불의 시대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요. 자, 4일 연속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 하지만 저희 미주놀은 테슬라는 1월 동안에 700불 가격 700불 선을 내줄 확률이 많다. 700불 밑으로 조정을 받을 확률이 많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바닥을 다진 다음에 올라가면 좋겠고요. 설마 420불까지는 안 떨어지겠지만 그 이제 본격적인 하락 장세 때는 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S&P 500 지수에 테슬라가 입성하고 난 다음에 테슬라가 어떠한 무서움을 보여줄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자, 오늘 팔란티어 참 아쉬운 날이었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팔란티어가 일본 정부와 이 소프트웨어 계약을 맺었다라는 호재가 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팔란티어 오늘 날아갈 것이라고 봤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무섭게 내리누르는 엄청난 매도세, 일명 그 공매도 세력들, 기관들이 집어 던지는 장세 속에서 개미들이 받아내면서 오르는 분위기였는데요. 장중 한때 플러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국은 마이너스 0.76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의 뭐 윗꼬리 달린 파란색 빼고는 8일째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하락 추세로 지금 접어드는 모양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27불 27부지 1차 지지선이었고 그 다음에 그게 무너지면서 25불대에 버텨줬지만 오늘은 23불 37로요. 여전히 그저께죠. 12월 31일 날 보여줬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호재 속에서도 가지 못한다면 팔런티어가 과연 데모데이의 의미가 있을까? 데모데이에 지금 호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부터 계속 팔란티어는 23불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걸 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로 한다면 내일 23불짜리를 내놓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1차적으로 시트론에서 내려친 팔란티어의 가격 주가가 20불대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20불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일본과의 계약권의 호재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이런 호재들이 발표가 됐을 때 가지 못한다면, 물론 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엄청난 공매도 세력들의 내리누름, 그 다음 시장의 경쟁이 안 좋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팔런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좀 더 우리 큰 그림을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팔런트를 갖고 단타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은 생각이 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인 투자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사실 팔란티아 주가의 내림은 계속 주워 담을 수 있는, 주워 놔두면서 평균 시드를 좀 더 넓혀갈 수 있는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지금 많이 조금 던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번 주 내내 가게 된다면 이번 주 금요일 장에서는 많은 개미들도 결국은 던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곳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팔란티아를 던지고 그 돈으로 페니 주식 쪽으로 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전기차 3인방 니오, 샤오펑, 리오토 오늘 모처럼 날아간 날이었거든요. 특히 니오 같은 경우는 1월 9일이죠. 신차 모델 발표회가 있는데 시장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난주부터 니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함께 장시작과 함께 보여주었던,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모습인데요. 정확한 저희의 예측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요. 그러니까는 니오는 지금 거의 전고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전고점까지 거의 다 왔고 바닥을 다지고 의미 있는 조정 받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니오가 어찌됐든 3인차 새 자동차의 3인방이 대장주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샤오펑 모습을 볼까요? 샤오펑도 저희가 좀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샤오펑은 사실 알리바바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알리바바 이제 주주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 보면 역시 우리 예측대로 하나씩 밟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전기자동차 3인방에 사셨다가 좀 많이 물리신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어찌됐든 물타기 할 때는 아니고요. 일단 버티시는 전략으로 나가야 될 때고, 이 그림도 우리 여름까지 좀 크게 본다면 어찌됐든 전기차 3인방의 실적이라든지 새로운 모습들은 테슬라 종목군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중국 전기차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어떤 전기차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마당에 지금은 물타기에서 버릴 때가 아니라 전기차 3인방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드하시면서 존버 정신으로 가셔야 될 때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종목은 GDRX입니다. 저희 미주널 영상에서 한번 소개가 됐었잖아요. 팀장이 명예를 걸고 추천했던 GDRX. 일단 저희가 매수했고 1차 목표 매도가액까지는 충분히 다다랐습니다. 갭을 메꾸면서. 근데 최근 6일 동안 연속 하락세의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팔란티아가 좀 비슷했는데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지지선에서 반등 치고 3.25% 상승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GDRX 다시 한번 2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페스틀리인데요. 일단 페스틀리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좀 꺾였는데 지금 2차 상승을 위한 바닥 다지기의 모습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스틀리 일단은 저점에 사서 조금 물리신 분들이라든지 걱정이신 분들은 길게 보고 갈 종목이라고 한다면 버리지 않는 게 낫고요. 왜냐면 아직 정확하게 저 갭을 메꾸지를 못했어요. 갭을 메꾼다고 한다면 페스틀리 같은 경우는 20불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길게 보면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AI입니다. 지금 AI 종목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은 스윙 전략으로 저희는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참 좋습니다. 오늘 갭 하락하면서 음봉 발생했는데 120불이 살짝 깨졌었어요. 마지막에 119불까지 내려갔었는데 일단 여러분 오늘 120불 언더에서
AI 잡으신 분들은 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또 내려갈 수 있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 단가 낮출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년 이맘때 AI가 얼마까지 가 있을까? 를 생각을 하신다면 최근에 이 모습이 마냥 슬프지만은 않을 거예요. 일단 좀 꼭지에 잡아서 물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버티시기 바라고요. 물타기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오를 때 확실하게 오르고 내릴 때 확실하게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소한 요 갭 131불에서 136불까지는 반드시 메꿀 거거든요. 내일 좀 더 빠진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로 들어가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 1차 목표가는 135불 이상인데 너무 1차 너무 낮은 거고요. 최소한 150불 이상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엔비디아 한번 달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종목 오늘 참 많이 아쉬웠어요. 그쵸? 오늘 굉장히 상승이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 지금 다 토해내고 이건 무슨 뭐죠? 잔다르크의 칼인가요? 칼집 모양으로 시가와 종가 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일단은 거래량은 굉장히 좋았고요. 모처럼 엔비디아를 물려 계셨던 분들 움직임이 없어 답답하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참 중요하고요. 여기 내일 시장에서도 그대로 움직여 갈 수 있는지 일단 오늘 주식시장이 좋았으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정말 충분히 갈 모습이었는데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팡주식을 비롯해서 이런 대형 IT 테크주들은 지금 1사분기 실적이 결국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4사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은 거죠. 1사분기 때 작년 4사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들고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때까지는 들고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미주노 가족 여러분, 내일도 저희가 라이브를 하지만 약속드린 대로 저희 라이브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거든요. 앞서 오프닝 멘트 때 소개시켜 드렸던 대로 그쵸. 저희 미가 카카오 공식 채팅방에 꼭 오셔서 라이브 링크 타고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무실 때 모두 재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식은 예측이 30%, 대응이 70%라고 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지금 1월달 임하셔야 됩니다. 곳곳에서 지금 쥐레 시한폭탄이 널려 있기 때문에 정신줄 부여 잡으시고 아무튼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현금 비중을 높여라, 종목수를 줄여라. 그러면서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